예,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예, 2018년도 미트 디트 피트 유기화학의 위클리 테스트입니다. 예, 이 과정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찍는 이유가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화학이든 뭐 생물이든 물리든 어떤 시중에 뭐 수능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갖다가 좀 풀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접근하게 문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기화학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유기화학도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유기화학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중에 돌고 있는 문제들은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의 문제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요, 진도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갖다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위클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매주마다 시험을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해설을 갖다 미리 다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해설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트리트 피트를 1회부터 10회까지는 위클리 테스트가 미트리트 피트가 공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미트리트생들은 아무래도 범위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 11회, 12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해서 미트리트생들은 12회 정도의 위클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지금 이거는 저는 지금 2017년도에 아니 2016년도군요. 2016년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다 찍어 놓으려고 그래요. 다 찍어 놓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발표가 되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내년 한 4월 내지 5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선생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다가 문제를 갖다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문제의 출처는요, 제 바이블 교재가 있습니다. 제 바이블 교재에 그 예제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으려고 하는데 해설이 없다 보니까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이블 문제에 있는 해설을 예제를 해설해 드릴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문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일주에 10문제씩만 가자고요. 한 주에 10문제씩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러분들에게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신 이후에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좀 소팅해 놓길 바랍니다. 잘 정리해서 아 이건 내가 틀린 문제라는 오답 정리집을 하나 갖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배려를 한 위클리 테스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1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10회 미트 디트생들은 약 12회 정도의 위클리 테스트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제 아이언맨 사진이고요.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그리고 2018 대비 와 벌써 2018이에요. 말 그대로 세월이 이렇게 가는군요. 이제 강의한 지가 저도 19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의 강의로만 인생이 반이 지나가 버렸군요. 네, 안타까움과 또 뿌듯함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클리 테스트 강의해 드리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담담하게 끝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가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잘못되었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문제 풀 때요, 이 일반학에서 이런 거 많이 걸리거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데서요, 이거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A에서 가운데 질소의 형식전환은 제로다 그랬습니다. A란 것은 바로 이 구조죠. 여기서 질소, 바로 이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질소의 형식 전환 문제입니다. 그러면 형식 전환은 원자가 전자수 빼기
2분의 공유 전자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라는 공식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푸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보는 순간에 나와야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근데 여기 전자 하나 있죠. 여기 2개 있죠. 여기 또 2개 있죠. 그러니까 5개를 가져야 정상적인 화학종인데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이다 라고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 때 보는 순간에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형식 전화를 공식에 의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는 C에서 가운데 질소의 혼성 오비탈은 SP다 그랬습니다. 자, C는 구조가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1단원 내지 2단원밖에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준에서의 혼성 오비탈 문제는요. 나중에 가면은 이 혼성 오비탈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은데 이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지금 과정에서는 보는 순간에 주변에 몇 개가 붙어 있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소를 보게 되면요. 이 질소가 여기 탄소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이중결합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합이 2개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린 넘버 2 이렇게 되겠죠. 스테린 넘버 2가 되니까 당연히 혼성 오비탈은 SP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까지도 포함시켜서요.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만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이런 수준의 혼성 오비탈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SP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에서 모든 원자의 형식전화의 총합은 제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참 순진무구하지요. 형식전화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형식전화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탄소는 당연히 0일 것이고요. 그러므로 전부 다 더하면은 제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틸 아자이드라고 부르는 놈은 중성 분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합은 0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역시 또 올바르죠. 그러니까 3번도 올바릅니다. 네 번째 거 보시면요. G에서 탄소의 형식전화는 제로다 그랬습니다. 자, G는 바로 이거죠. 여기서 탄소니까 바로 여기겠네요. 당연히 0이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4개를 가져야 정상적인데 주변에 전자 4개 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만약에 계신다면요. 책을 다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다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셔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5번째 거 정답이겠네요. 예. 왜 틀렸습니까? 메틸 아자이드의 모든 질소와 질소의 결합 길이는 같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아우, 전자칠판 써보니까 좋아요. 아주 멋지게 글씨도 탁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메틸 아자이드의 질소와 질소의 결합 길이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공명구조죠 지금. 자, 요 구조를 보면 여기가 단일결합이고요. 이건 단일결합, 여기는 이중이죠. 여기는 여기가 단일결합이고 요건 3중이죠. 요거는 이중이죠. 이중이죠. 요거는 단일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 공명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가만 보면요. 이 말단에 있는 질소와 질소의 결합은 여기는 이중결합은 기본이고 3중결합까지 가능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질소와 질소의 결합, 요 질소와 질소의 결합은 단일 결합은 일단 기본이고 이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공명을 굳이 한번 써보자면요. CH3가 있고 질소 있고 또 질소 있고 또 질소 있었을 때 여기는 이중 결합은 기본이고 3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긴 단일 결합이 기본이고 이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구조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구조라면은 이 질소와 질소의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은 기본이고 이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중 결합이 기본이고 3중 결합까지 가능한 것보다는 당연히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 결합 길이는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질소와 질소의 결합 길이는 같다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은
길 것이고 이 부분은 짧을 것이다 라고 예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명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개념만 깨우치는 수험생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위클리 테스트 문제 1번이었습니다. 1번 문제고요. 난이도는 이 정도면은 미트, 디트, 피트의 쉬운 문제의 수준으로 한 문제 정도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배양한다라는 측면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A와 두 화물은 서로 공명구조이다 그랬습니다. 두 화물을 가만히 보실까요? 서로 공명구조다 그랬습니다. 공명구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원자 배열의 변동이 없어야죠. 배열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공명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원자 배열엔 변동이 없이 전자의, 그 전자도 파이 전자죠. 파이 전자의 움직임만이 다르다라는 것이 공명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탄소엔 수소가 3개나 있습니다. 여기는 수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원자 배열 자체가 다르죠. 원자 배열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공명이다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은 틀렸습니다. A의 두 화물은 서로 공명 구조이다가 아니라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조입니다. 별개의 구조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B는 서로 간의 공명 구조이다. 이거 공명 그림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명 맞겠죠.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 중에 한 쌍이 넘어가 주면서 파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되고 있습니다라는 공명 구조 맞죠? 그러니까 형식전화가 그러면 이 산소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 산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공명 구조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니은은 올바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은요. C의 두 화물은 서로 구조 이성질체이다 그랬거든요. 자, 요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압니다. 이런 구조를 갖다 에놀이라 그러고요. 이런 구조를 케토폼이라 그래요. 케토폼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에놀폼과 케토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케토 에놀에 관한 토토머리즘 서로 간의 구조 이성질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고 서로 간의 공명 구조는 아닙니다.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공명은 아니고요. 에놀과 케토폼의 구조 이성질체 간의 평형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개념을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재시생도 삼시생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거였었어 라고 느끼실 것이고요. 초시생들께서는 지금 케토에놀 토토머리즘 아직은 모르시니까 그냥 아 구조 이성질체 간의 평형이고 공명은 아니다 라는 것만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은 예 거기 있는 번호는 알아서 찍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거 S 오비탈이겠죠? 이거 또 실수가 나왔군요. 제가 전자칠판을 처음 사용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자주 그래야 실수가 많을 거예요.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삐지기 없게. 네,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좀 화질을 조금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제가 전자칠판 있는 곳에서 한번 찍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인강을 제가 스스로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고 싶군요. 얼마나 화질이 좋게 나오는지요. 자, 이건 S 오비탈 맞죠? 당연히 이건 P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이 2개가 전자가 있었고요.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었군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가 P 오비탈에다가 점프했어요. 들뜬 상태가 된 상태에서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가 섞였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S보다는 높고 P보다는 낮은 데서 혼성화된 오비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sp3 혼성 오비탈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얘기가 됐잖아요. 이 탄소는 4개의 시그마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정확하잖아요. sp3니까 탄소는 4개의 시그마결합 sp3와 뭐 어떤 놈들 간의 시그마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다. 당연히 정답입니다. S 캐릭터는 몇 %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군요. sp3라는 것은요. S 하나하고 P 3개가 섞인 거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가 S죠. S 하나, P 3개니까 4개 중에서 하나는 S 오비탈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S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 중에 하나가 S오비탈입니다 라고 하니까 S 캐릭터는 25%의 S 캐릭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33.3%는 sp2 혼성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CO2 화합물의 혼성 오비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CO2는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십니까? 자, 이거 확실히 지금 만약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화학을 공부하고 유기화학을 공부에다가 진도를 쭉 나가서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구조는 자동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이거 모르는데 하면서 괜히 좌절하지 말고요. 그냥 선생님이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서 넘어가길 바랄게요. 자, 한번 보시죠. 산소가 탄소와 이중결합으로 양쪽에 2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소는 말이에요. 주변에 한 덩어리, 2덩어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혼성오비탈이 sp 혼성오비탈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CO2 화합물의 혼성오비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sp3가 아니라 sp 혼성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지문도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만 올바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빨리 가보자고요. 자, 4번 한번 가봅니다.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산성도 염기도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부분의 문제가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다가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상태 하에서 화합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외우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극복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합물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그 화합물을 과감하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극복을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와 유사한 화합물이 나왔을 때 외웠던 내용 중에 어떤 거와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산성도 염기도 설명 제가 충분히 다 드렸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 드렸지만 내용이 너무 많죠.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갖다가 도대체 이 화합물은 어떤 내용으로 풀어야 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도용하면 틀린 내용 되고 이 내용을 도용하면 올바르게 되고 참 갈등이 많이 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극복 방법은요. 일단 내용을 쭉 깨우치시고 화합물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그 화합물의 본질을 아예 외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유사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그와 동일하게 푸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난이도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해만 됐으면 넘기시고 화합물 외우고 넘긴다 라는 마음을 갖는 수험생 되기 바랄게요. 자, 둘 다 알코올이에요. 둘 다 알코올인데 누가 산순도가 크니? 라는 겁니다. 자, 산순도를 포함하는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었지만 항상 그의 짝염기를 본다라는 건 기본이죠. 그러면 이 화합을 보십니다. 이 화합을 보시면 자, 얘의 짝염기는 바로 이렇게 된 구조가 되겠죠. 오음이온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얘의 짝염기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물론 얘의 짝염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서 오음이온 됐어요 라는 짝염기의 구조를 그려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화합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짝염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넘어가는 이런 공명이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공명 구조가 가능합니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공명이 가능하다라는 것 개념이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하, 유기화학의 원리 중에 공명 안정화되어 있어요라는 원리가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짝염기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공명 안정화다. 약염기다. 그의 짝사는 강산이구나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상순도가 큽니다라는 기억 지문의 부등호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명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화합물의 구조를 자꾸 암기하시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엔 이런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차분하게 임하는 수험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한 산성도를 가진 질소를 포함한다. 항상 똑같죠. 짝염기를 보는 거죠. 자, 수소이온 빠져나갔다 볼까요? 질소의 음이온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소이온 나가지고 질소가 음이온 되었습니다. 짝염기죠. 공명 안정화되어 있죠.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어 있고 요건 수소가 나갔습니다. 짝염기가 음이온 됐습니다.
공명안정화가 불가능하죠. 똑같은 질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하나는 산소 쪽에 카보닐의 공명안정화가 되고 있고 하나는 그런 현상이 없고, 그러면 요 짝염기가 더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하면 역시 또 약염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약염기면 그의 짝사는 강산입니다라는 개념이 맞겠죠? 그러니까 니온도 부등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억도 맞고 니온도 맞아요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내용을 결론을 알고 보면 쉬워요. 하지만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상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산성도를 따지는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를 차용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보고 또 화합물 외우고 또 화합물 외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간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되면 절대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공부의 흥미를 잃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소이온을 가해 주었을 때 양성자가 곧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 가해 주었을 때 양성자가 쉽게 붙을 수 있는 위치는 이 화합물의 경우 카보닐 산소이고, 즉 여기 가서 수소이온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 가서 붙을까요? 아마도 붙게 되면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맞다는 얘기죠. 카본의 산소에서 붙는다라는 것은 요건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F 화합물은 NH2의 질소이다. 어디 가서 수소이온 붙을까요? 여기 가서 붙습니다. 여기 가서 붙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역시 이렇게 공명 안정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붙는 위치는 수소이온이 붙은 다음에 공명 안정화되는 위치에 가서 붙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카본일 산소에 가서 붙어요 라는 개념은 맞고요. 요거는 요 이중결합이 있는 질소 쪽에 가서 수소이온이 붙어야만 이쪽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으므로 디귿 지문은 요 부분이 잘못되었죠. 요 부분이 NH2의 질소이다가 아니라 이 질소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므로 디귿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난이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많이 높여지셔서요. 수준이 많이 높여지셔서 어떤 공부를 조금 더 나갔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날 위클리 테스트 첫 회부터 그렇게 너무 확 뛰어놓은 공부를 하면은 수준이 조금 아직은 그렇게 많이 갖추어지지 못한 수험생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길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번에 또 염기도입니다. 염기도를 상호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누가 염기도가 제일 클까요? 1, 2, 3, 4 등의 순서를 알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아닐린이죠. 나이트로기가 붙어있는 아닐린이죠. 이거는 사이클로헥산이 붙어있는 이건 아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본일기에 NH2가 있으니까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소의 염기도는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어느 정도로 수소이온을 잘 잡아먹습니까의 강력, 누가 더 잘 잡아먹어요?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요, 알킬기는요, 전자를 제공해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전자를 밀어주죠. 비공유 전자가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가장 잘 잡아먹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킬아민은 벤젠고리가 붙어있는 이런 놈을 아릴아민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명칭은 아닐린이에요. 아릴아민보다 알킬아민이 염기도가 커요 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1등의 염기도를 갖습니다. 2등은요. 왜 아릴아민은, 즉 벤젠고리가 붙어있는 아민은 왜 염기도가 쟤보다 떨어집니까? 비공유 전자가요. 이렇게 벤젠고리 쪽으로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거든요.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으로다가 전자를 주는 놈이 있는 것보다는 염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알킬아민보다는 아릴아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두 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NO2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직은 초시 처음 유기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은 NO2기는 전자를 당기는 화학종이다.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라 불러요. 전자를 당기는 화학종이다.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질소의 비공유 전자 있었죠?
이놈이 공명안정화가 일어나죠. 공명안정화 일어날 때 NO2개가 전자를 쭉 당겨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공명안정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도 공명안정화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데 그 전자까지도 빼앗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도는 두 개를 비교해보라 하면은 비공유 전자가 누가 강할까요? 더 빼앗기는 것보다 안 뺏기는 게 낫죠. 그러니까 2등이 될 것이고 이놈이 3등이고요. 선생님 이거는 왜 꼴등인가요? 아마이드는 염기도가 없습니다. 아마이드는 요 질소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어서 좀 이상해졌네요. 자, 요 질소에 수소 이온이 활성화가 되네. 요 질소에 비공유전자성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요. 여기에 수소 양이온이 달라붙는 경우에 이런 염기도를 갖진 못합니다. 아마이드는요. 요 질소의 비공유전자가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쁘게. 이렇게 되면요. 질소의 비공유전자는요. 이렇게 카본의 산소 쪽으로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의 비공유 전자성이 공명 안정화를 갖고 있는 구조가 되어서 이 수소 이온이 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성에 가서 붙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이드는 염기도를, 아마이드의 질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이드의 질소는 염기도를 갖지 못합니다라는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요놈은 4등의 염기도의 순서를 보이게 된다. 지금 요것도 역시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으나 뭐 이 정도 문제를 갖다 푼다 못 푼다를 갖다 지금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그래, 저런 개념을 앞으로 차츰차츰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임하시는 수험생 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또 계속 찍어 보자고요. 지금 내가 몇 분 정도 찍었나요? 25분? 힘들다. 그래, 뭐 한번 또 찍어보지 뭐.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산송도 문제를 묻고 있네요. 자, 똑같은데요. 이건 하나가 BR이, 아이고, 또 헷갈리다. 이제 슬슬 적응되면 언젠간 괜찮을 거예요. 원활하게. 이랬다 이런 실수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요건 BR이 있죠. 요건 OH가 있죠. 근데 산성도를 뭘 물었냐? 바로 요 수소를 물었습니다. 요 수소의 산성도를 똑같은 구조인데 하나는 BR이 있고 OH가 있는 것에 따라서 산성도가 왜 달라지느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수소인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소인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음이온 되겠죠. 이 음이온이 이렇게 공명안정화 일어납니다. 라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나갔어요. 음이온 됐어요. 공명안정화 되고 있어요. 라는 것도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은데 하나는 BR, 하나는 OH.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자, BR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할로젠이라 부르는 놈은요. 전자를 당기는 화학종이거든요. 전자를 당겨줘요. 이게 할로젠의 기본 베이스예요. 물론 비공유 전자성을 제공해줘요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화합물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로젠은 전자를 당겨요 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가 공명안정화 될 때 자기 쪽으로 당겨주는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산소도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당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니? 이 탄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 되려고 하는데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공명 안정화 되면서 공명 안정화를 방해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음이온을 당겨주면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는 음이온은 당겨주면 안정화되는 거고요. 양이온은 전자를 제공해주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인 BR이 전자를 당겨줌으로써 이 음이온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으므로 산성도는 얘가 크다라는 개념은 틀릴 바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난이도가 높아요. 엄청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위클리 테스트 1회로서는 적합하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정도만 깨우치고 가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건 페놀이고요. SH죠. 똑같은 구조의 OH와 SH입니다. 자,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려갈수록 산성도가 커지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가 요놈이 더 끊어지기가 쉽지요. 그러므로 이게 산성도가 큽니다 라는 개념을 요거는 보는 순간에 이런 개념이 떠올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맞고요. 세 번째 거는 자, 화합물의 산성도입니다. 어느 쪽이 산성도가 큽니까? 당연히 질소에는 요 수소가 산성도가 큰 겁니다.
질소에 있는 탄소에 있는 수소보다는 질소에 있는 수소의 산성도가 큰 거예요. 이건 산성도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의 염기도가 아닙니다. 현재 각종 학생들 중에는 산성도, 염기도의 개념이 전혀 헷갈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리를 잘 못한 원인이에요. 그러면 요 질소에 있는 요 수소 이온이 나갈 때 그때 산성도가 누가 커요의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요걸 보시면 요 질소에 있는 요 수소, 요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전자쌍이 있으니까 당연히 sp3가 되겠죠. 요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당연히 전자쌍이 한 쌍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sp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산성도가 커요라는 개념이 있었었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S 캐릭터로 접근하는 겁니다. S 캐릭터 이건 25%죠. 이건 33.3%죠. 그러므로 S 캐릭터가 큰 오른쪽이 산성도가 크다라는 개념은 이것도 역시 틀릴 바가 없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번째 것까지 다 맞고요. 자, 이번엔 염기성도를 물었습니다. 이번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관한 얘기예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관한 겁니다. 누가 염기성도가 클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 메톡 시기가 벤젠고리의 파라 위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메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명을 그려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메톡 시기가 분명히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거든요. 전자를 주는 놈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요. 그 비공유 전자쌍이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의 공명 구조를 일일이 다 그려보셔야 돼요. 쭉 그려보게 되면 요 탄소까지 전자쌍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걸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러냐면요. 오로스와 파라 위치에 있을 땐 그렇습니다. 메타 위치에 있을 때의 공명 구조를 쭉 그려보게 되면 이 탄소의 마이너스 전자쌍이 전달되질 못해요. 그러므로 파라 위치가 오로스 위치보다 전자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부르는 개념인 겁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벤젠고리 쪽의 공명 구조를 일일이 다 그려보신 다음에 요 탄소의 마이너스를 띠는 구조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확인해보는 공명을 꼭 그려보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요쪽이 비공유 전자쌍을 더 잘 강화시켜주는, 더 잘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므로 네 번째 것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높고요. 이 정도 문제라면 피트 시험 정도의 레벨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이 문제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끝까지 갔다 오면 돼요. 일단 끝까지 갔다 와서 벤젠고리 쪽의 반응도 공부하게 되고 내용도 공부하게 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그때 가서 아하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히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6번 문제 전부 다 맞아요. 7번 한번 가볼까요? 아, 힘들다. 힘들어. 오래간만에 강의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들군요. 자, 문제 7번 한번 가봅니다. 질소와 산소의 염기도를 보라 그런 겁니다. 염기도. 그러면 자, 바로 이 부분의 염기도. 자, 이거겠죠. 이 부분과 어이구, 또 이러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염기도를 비교해 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누가 염기도가 큽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염기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염기도라는 것은 수소이온 잡아먹는 능력이니까 수소이온 먹었어요. 그러면 NH2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OH 되고 이거 플러스 될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이렇게 공명 안정화 시켜줄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명 안정화 시켜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똑같죠. 뭐 이렇게 공명 안정화 시켜주는 측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공명 안정화 되는 것도 똑같고요. 다 동일한데 누가 더 잘 잡아먹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다 동일한 조건에서 질소와 산소는 누가 염기도가 컸나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암모니아랑 물 중에 누가 염기도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 100명 중 99명이 암모니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질소는 산소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염기도가 더 크다라는 증거지요. 그러면은 요 질소와 요 산소는 완전히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데 누가 염기도가 큽니까? 결과적으로 질소는 산소보다 염기도가 커요 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떠올라지는지가 자, 이거 초시생들은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이건 아까 했던 그 문제죠. NO2기가 전자를 당겨줌으로써 염기도를 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요 이놈의 염기도가 컸었죠. 이건 아까 했었던 그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인가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것은요. 자, 이건 뭐였습니까? 이거 틀렸죠? 이거 틀린 지문이죠.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던 요 질소에 있는 비공전상, 요 질소 혼성 오비탈이 뭐라 그랬어요? sp3라 그랬죠. 그래서 아닐린에 있는 질소의 비공전상은 요거는 혼성 오비탈이 요거는 혼성 오비탈이 sp2입니다. 요거 sp3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테릭 이니비션 오브 레조넌스라 그랬죠. 스테릭 인히비션 오브 레조넌스. 그 개념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그 개념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테니까요. 스테릭 인히비션 오브 레조넌스로 염기도는 sp3가 sp2보다 더 염기도가 큽니다라는 개념을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것 니은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8번 계속 이어나가 보죠. 자, 산성도를 올바르게 비교해보라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둘 다 이 수소에 아이고 또 이런 헷갈리는군요. 자꾸 요 수소의 산성도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카복시산의 산성도겠죠. 그러면 여기는 수소만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메틸기가 붙어 있죠. 메틸기란 것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죠. 그러면 전자를 밀어주는 놈이죠. 그러면 여기 음이온 되면은 전자를 밀어준다. 불안정하게 만들겠죠. 자, 여기는 수소밖에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인덕티브 에펙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즉 산성도는 이쪽이 커야 된다라는 기억집은 첫 번째 것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전자를 주니까 음이온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불안정하니까 이놈은 강염기다. 그의 짝사는 약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역시 똑같지요. 자, 하나는 똑같은 요 수소와 요 수소의 산소를 묻고 있습니다. 여긴 NO2가 더 붙어 있죠. NO2는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죠. 음이온이 생겼습니까? 수소이온 나가서요. 땡겨줘서 안정화시켜주죠. 역시 또 인덕티브 에펙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것도 올바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건 어떻게 풀죠? 벤조이크 애시드하고 사이클로헥산입니다. 사이클로헥산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이건 벤젠, 이거는 사이클로헥산. 자, 요거 문제는요.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을 보는 겁니다. 요건 혼성 오비탈이 sp2죠. 요건 혼성 오비탈이 sp3죠. 자, 음이온 생겨주죠. 수소이온 나갔어요. sp2는 sp3보다 s캐릭터가 크죠. s캐릭터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당긴다죠. 자기 쪽으로 전자를 당겨주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개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S 캐릭터의 문제로서 보기 때문에 음연을 더 안정화시켜 주므로 약염기가 되고 그의 짝사는 강산이 되니까 요거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것은요. 자, 요거 조금 좀 지우고 갈까요? 아, 멋있다. 제대로 됐나요? 자, 네 번째 것은 산소도가 누가 큽니까? 라는 문제죠. 자, 요것은요. 이렇게 C3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건 트랜스의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음이온, 수소이온 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군요. 수소이온 나갔어요. 음이온 됐죠. 음이온 되면 여기에 있는 수소와의 수소 결합으로 안정화시켜 줍니다. 의 개념 얘기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으로 안정화시켜 준다. 그러면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상 강산이다. 그러므로 산소도는 이쪽이 큰 것이 당연히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네 번째 거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이것까지 나갔습니다. 음이온 됐어요. 음이온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반발력 생겨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쪽이 산소도가 커야 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 8번 역시 난이도 상당합니다. 역시 또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산성도 염기도 부분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서 끝까지 갔다가 오는 수험생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또 산성도를 또 비교해보라라는 문제가 되는군요. 자, 이건 뭐죠? 자, 어느 쪽이 수소가 가장 산성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당연히 카복산의 수소입니다. 산소도 컸죠. 음이온 나갔죠. 뭐 생기죠? 수소 결합으로 안정화되죠.
이건 수소결합이 산성도를 도와주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산성도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올바라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는요. 산성도 누가 큽니까? 자, 똑같은 구조인데요. 질소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죠. 산성도는 당연히 질소의 수소를 내보내는 성질입니다. 수소이온 나갔죠? 그러면 음이온 되겠죠. 음이온 돼버리면 요 질소에 의해서 공명 안정화가 됐을 때 질소까지 전자가 전달될 수 있죠. 여기서는요. 나갔죠? 음이온 됐죠? 공명 안정화 시켜주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여기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여기 생기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가 여기 생기죠. 질소를 뛰어넘죠. 질소를 자꾸 뛰어넘고요. 이거는 질소까지 전자가 딱 전달되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는 전자를 갖고 있으면 좋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산소도는 이쪽 게 좀 더 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것은요. 똑같은 질소에 수소이온 내보내준 겁니다. 자, 나갔어요. 음이온 됐습니다. 나갔어요. 음이온 됐습니다. 이거는 공명 안정화 없죠. 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나이트리질 쪽으로의 공명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죠. 산소도는 당연히 이쪽 게 커야 한다. 왜? 항상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연기다. 그에 있어서는 강산이다. 라는 개념을 꼭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화합물을 봤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아닙니까?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봤을 때 그 화물이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떠오르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수험생이라고요. 거기서 절대 기죽지 말라고요. 기죽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만 가라고요. 계속적으로 외운다? 그래, 나 외우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욕심만 내서 와, 선생님은 저걸 갖다 바로 보는 순간에 저렇게 떠오르는데 왜 난 안 될까? 나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한 두세 달 한 수험생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선생님 잘하는 애 엄청 많아요. 그 친구가 막 삼수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왜 삼수생하고 초시생들이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삼수생들께서도 공부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 공부의 방향성을 못 잡고 갔을 때는 공부 기간만 자꾸 길어진다는 걸 왜 깨우치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만 여기지 말고요. 담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냥 앉아서 난 책상에 공부한다라는 마음만으로 임하는 것 그거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기쁘군요. 위클리 테스트 1회를 갖다가 자 마무리 짓습니다. 녹는 점을 묻고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물리적 성질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의 개수는 이거예요. 이거는 옳은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얘의 녹는 점입니다. 이거 녹는 점은 NP죠. 여기서는 BP까지도 똑같을 거죠. 왜? 요거는 뭐예요? 질소에 수소가 있는 거 수소결합 있죠. 요거는 뭐죠? 할로젠이 있으니까 극성 분자죠. 요거는 알킬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극성 분자거든요. 그러면 아하 이거는 NP든 BP든 상관없이 수소결합이 있으면은 당연히 NP도 크고 BP도 크고 극성은 비극성보다 NP도 크고 BP도 크고 그러니까 녹는 점이든 끓는 점이든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라는 개념은 오케이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것은 녹는 점 끓는 점 같이 물었어요. 자 CH3F가 있는 거 CL이 있는 거 BRI가 있는 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네, 아마도 분산력이 차이가 나겠죠. 분산력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분자량이 제일 크다는 거죠. I가 나머지 CL이나 F보다 F가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 분자 간의 힘이 크다. 분산력이 크다. 그러므로 녹는 점도 크고 끓는 점도 큽니다. 라는 니은짐은 역시 올바른 부등호의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맞고요. 세 번째 거 벤젠과 톨루엔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될 것은요. 얘와 얘의 BP는 톨루엔이 큽니다. 왜죠?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MP는 벤젠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MP는 벤젠이 크고 BP는 톨루엔이 큰 거예요. 이거는 약간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순서가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BP가 큰 거고요. MP는 그런 분산력, 수소결합 등등의 분자 간의 힘에도 의존하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은 대칭 구형인 화합물이 MP가 크거든요. 수업 시간에 아마 테트리스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젠 고리는 더
톨루엔보다 대칭적이고 구형이기 때문에 녹는 점은 더 큰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의 다이가 크다라는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건 잘못되었고요.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이번에는 물에 대한 용해도를 묻고 있었어요.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누가 더 용해도가 큽니까?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는 이게 CHO라고 쓰는 것은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알데히드죠. 알데히드기가 있다. 이거는 메틸기밖에 없어요. 그럼 얼핏 봤을 때는 알데히드기는 극성이를 느낌이 오고 메틸기는 비극성이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극성 분자니까 극성이 크겠지 뭐.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자, 물에 대한 용해도는요. 자, 예를 들면은 요 알데히드의 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좀 익숙해졌죠, 제가? 아닌가? 자, 카보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카보닐기가 존재했을 때는 요 수소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즉, 뭐니 물과의 수소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분자 내부의 수소 결합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과의 수소 결합을 해서 물과의 인터랙션을 잘 해야 잘 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소 결합이 분자 내부에서 써먹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물에 대한 용해도는 오히려 메틸기가 있는 이 페놀이 더 용해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에 대한 용해도 이건 그냥 육각형 고리 이거는 개일쭉한 화학종이죠. 자,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자고요. 고리는 비고리보다 비극성 부분이 패킹되어 있습니다. 즉 비극성 부분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즉 비극성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리는 비고리보다 극성이 크다라고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고리는 비고리보다 극성이 크다. 그러므로 극성이 큰 물에 잘 녹는 것은 고리가 비고리보다 잘 녹게 됩니다. 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3개가 맞는 거고요. 나머지 3가지는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위클리 테스트 1회였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1회 한번 지금 2017년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일? 2017년 12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2018년 1월 말쯤에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1월 말부터 올릴 거거든요. 자, 처음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는 항상 기억납니다. 항상 찾아왔을 때는 처음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 마치 수석할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꼭 그러다가 3월, 4월, 5월 넘어가면서 자꾸 의지가 꺾이고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가 조금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시고요. 끝까지만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만 간다라는 그 마음이 곧 합격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위클리 테스트 1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저는 쉬었다가 2회를 연장해서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2회 또 찍을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다 찍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바빠서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올해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할 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선생이었으면 합니다. 자, 1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